고속철 많이 이용하십니까? 먼 거리 이동할 때 타면 참 빠르고 편하죠. 문제는 철도 한 번 놓으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건데요.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가 날 게 뻔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서 철도를 놓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연속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로 먼저 차주혁 기자가 강원도에서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국토의 동서를 가로질러 설악산을 관통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최근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춘천까지 연결돼 있는 철도를 속초까지 고속철로 연장하는데 2조 4천억 원이 듭니다. 역사가 들어설 곳 주변은 이미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쪽 이런 데가 다 30만 원, 4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씩 다 하는데 없어. 서울 사람들이 오면은 땅부터 보러 다니고.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도 판을 칩니다. 지난 5월엔 전직 군수도 구속됐습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 철도가 꼭 필요한 사업일까? 지난 2010년 이미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춘천 인구가 28만 명인데도 최근 5년 누적 적자만 1,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속초까지 연장하는 구간은 인구를 모두 합쳐봐야 16만 명에 불과합니다. 춘천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이곳에 시군마다 하나씩 그리고 백담사역까지 모두 5개 역이 들어섭니다. 건설해봐야 적자가 확실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2001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3번이나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치인들에 밀려 결국 삼수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설악산을 관통하는 19km짜리 터널이 논란입니다. 과거 10년, 미래 10년에 봤을 때 환경적으로 가장 부하가 크고 민감한 사업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이 생긴 이래 설악산 허파를 그렇게 뚫고 가는 대형 사업은 처음이 되는 거죠. 철도 과잉 투자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서울 강릉 KTX. 이용객이 적어서 3년 만에 81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데도 속초까지 고속철을 건설하는 것도 모자라 강릉 KTX를 속초까지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도 내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8만 명 남짓한 속초에 고속철 노선이 2개나 신설되는 겁니다. 도로도 이미 중복 투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노선이 겹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2017년 개통됐는데 하루 교통량이 원래 예측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06년 개통된 미시령 터널도 적자가 누적돼 강원도가 민간업체에 물어줘야 할 돈이 3,800억 원이나 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2달 전 공사가 시작된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구간입니다. 그런데 철도 노선이 좀 희한합니다. 이렇게 S자로 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곧바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공사에 2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운행 시간이 겨우 2분 빨라진다고 합니다. 고속철 역사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자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누가 고속철도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발 목포행 KTX 열차. 광주 송정역을 지나면 시속 100km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광주에서 목포까지는 아직 일반 철도입니다. 이곳을 고속화하는 공사가 2달 전 시작됐습니다. 77km 구간 공사에 2조 3천억 원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까? 현재 광주 목포 구간 운행 시간은 35분. 그런데 고속철이 완공돼도 33분이 걸립니다. 겨우 2분 줄이자고 2조 원 넘게 쓰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 건 무안공항 때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완공된 이후 이용객이 없어 애물단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역에서는 KTX역을 만들어달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2017년 정치권은 기존 노선을 변경해 무안공항역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KTX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S자 모양으로 휘게 됐습니다. 철도를 놔주면 바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객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KDI의 예측은 다릅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돼 이용객이 하루 평균 6천 명을 넘더라도 그중에 KTX 이용객은 하루 250명, 4%도 안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속철도 노선이 정치권에 휘둘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KTX 공주역, 명색이 KTX역인데 주변은 농과 밭입니다. 이름만 공주역이지 공주 시내에서 16km, 차로 30분이나 걸립니다. 이러니 이용객이 하루 440명에 불과합니다. 공주역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송에서 곧바로 호남선으로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충청 지역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KTX를 요구하자 결국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곳에 역을 만들었습니다. 공주지동은 치우칠 수도 없고 논산도 치울 수 없고 그러니까 4개 시군하고의 어떤 주요 지역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한 요구를 했었겠죠. 철도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예비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고속선 신설, 목포, 충청, 강릉을 잇는 강호축 건설, GTX 조기 착공. 그런 개발 공약들이 이제 표하고 이제 직결된다고 보여지고 있으니까 자유롭기는 어렵겠죠. 여당, 야당 똑같이 이야기하기.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선거라든지 또는 그 정치적 이권 이런 것만 잣대로 이 노선이 결정되면 한번 이 결정되면 100년, 200년 가는 거거든요.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휴대전화의 액정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다시 받아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의 사진과 자료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담당 직원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황당하고 또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제보는 MBC 조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지난달 배지윤 씨는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나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만에 전화기를 돌려받은 뒤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사진이 잔뜩 나왔습니다. 제 사진에 내가 모르는 사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이 사진 전부 다요. 낯선 사람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등본, 신분증, 여권 사진, 이게 다 제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데이터가 지금 다 유입이 된 거예요. 파일 공간엔 남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병원 진단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사적인 문자 메시지와 연락처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각종 문자와 파일을 다 합하면 4천여 건. 황당했던 배 씨는 이 개인정보의 주인공을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배 씨보다 열흘 앞서 이 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던 A 씨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이해는 못하겠고 어떻게 그게 개인정보가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넘어간 상태에 있는. 배 씨와 A 씨는 함께 해당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단순 실수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옮겨줬던 기사는 너무 당연한 듯이 그때 좀 바빠서요. 다른 사람께 들어갔나 봐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의 설명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백업하면서 직원 노트북에 개인정보를 임시로 옮겨뒀는데 지우지 않은 채 남겨뒀다가 실수로 배 씨의 휴대전화에 들어갔다는 것. 서비스 센터에선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일매일 즉시 삭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남아있진 않고 지워져요? 바로 지워져요? 고객의 데이터를 잘못 관리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고객들이 옮기는 거를 전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기서 고객 데이터를 어쨌든 이런 거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과거에도. 삼성전자 측은 PC에 임시 저장한 데이터는 작업 완료 후 영구 삭제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직원 실수로 고객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